말이 자체가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바른정당과 통합 찬반을 묻는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가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통합을 외치다가 두 동강이 난 국민의당. 지금 한 치 앞을 감히 내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국민의당 전당원 투표를 놓고 사실상 내전이 벌어졌네요. 낡은 틀에 갇힌 이들의 방해와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이 가시밭길을 걸으며 길을 열어온 안철수 대표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며 나쁜 투표를 거부해서 국민의당을 지키고 보수 적폐 야합 분쇄하자.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우리 국민의당을 보수 적폐 복원에 동원하려는 안철수 대표는 대표로서 자격을 잃었다. 자, 국민의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전은 단순히 투표 찬성 반대 성명 발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파 쪽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당 내부는 바로 이 문자 메시지 때문에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자, 지찬물은 하이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시고 가죽 장갑을 착용하라. 이유정 기자, 이게 누가 보낸 메시지입니까? 저게 어디 건물 철거하러 갈 때 필요한 복장이 아닙니다. 네. 장진영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내용인데요. 장진영 최고위원은 통합 찬성파입니다. 그런데 반대파 쪽에서 서울의 정당에 집결해서 시위를 독려하는 문자가 있다.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내용에는 50cm 정도의 강목을 준비하시고 가죽장갑도 착용하라. 그리고 지구당별로 50명 정도씩 모여서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로 정치인이 지시를 내리면 행동에 즉각 임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원로 정치인? 지금 보면요. 이 앞에 문구야 그렇다 치고 국민의당의 정치 원로님들의 명령이 떨어지면 행동 임할 자세. 이 원로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치 원로님은 아마 결국은 공개가 안 될 겁니다. 공개되면 큰일 나겠죠. 짐작이 가는 분이 있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죠? 다만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에 이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다 마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헬멧에 강목을 들고 가죽 장갑을 낀다. 이게요. 정치권이 무력 시위를 벌인다라는 건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떠오를 겁니다. 과거에 용파리 사건이 갑자기 전 떠오르는데 어떻습니까? 홍한섭 심정수 차장 얘기해 주시죠. 네, 전두환 정권의 거의 이제 끝부분 말기에 있었던 건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영삼 당시 야당 대표가 통일민주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뭔가 직선제로 대통령의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니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밑에 있던 장세동 안기부장이 조직폭력배로 굉장히 유명했던 김용남 씨, 전주파로 유명했던 분이라고 하는데 일명 용팔이라는 이름을 쓰는 저 조폭을 동원해서 통일민주당이 창당대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서 난동을 지지고 막 파이프로 다 부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창당대회를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당시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의 창당대회는 식당에서의 약식으로 간신히 치러져서 결국은 창당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런 정치 조폭들의 어떤 공작 때문에 야당
민주당이 굉장히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저런 식의 공작을 통해서 뭔가 통합을 막아보겠다. 네.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얘기까지. 잠시만요.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신정수 차장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용팔이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인물이 당시 김영상, 김대중 의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그러면 소위 호남계를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정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피해를 봤던 당사자들의 개통을 이어온 사람들이 다시 이 비슷한 일을 한다. 강목 들고 하이바 쓰고 가죽장갑을 낀다. 조폭이 저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테러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당은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하나의 지류로서 네. 민주주의를 더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런 일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네. 그런 기대가 바람이 큽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에 그쳤습니다. 설마 하니 품격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죽장갑 끼고 강목 들고 가지는 않겠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당 내부 갈등 법정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들이 참여한 나쁜 투표 거부운동 본부가 바로 어제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 네. 변호사님,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까? 이 투표 자체를? 당원 당규에 위반됐는데 만약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넣은 겁니다. 네. 일단은 전당원 투표 금지하는 것들을 가처분해달라. 미리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신청인은 박지원, 정동영 등 20명의 의원들이 이제 신청이 됐고 이 부분이 이제 당원에 위배된다는 거죠. 당헌상 근거 없어가 위배고 결국은 3분의 1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네. 그걸 금지하라는 게 골자인데 시간을 오늘 아마 심리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내일이 이제 투표인데 네. 시간상도 아주 촉박하고 아하. 결정을 내린다면 내일 아침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양날의 검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뭐 인용되면 좀 낫지만 만약 네. 기각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큰 싸움이 나겠죠. 더 크게 싸움이 나고 아하. 이제 이쪽에서는 기각된다 하더라도 뭐 밀어붙인다는 뭐 취지긴 한데 사실 투표고 당헌 당규를 해석하기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받아들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 당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에 가긴 갔지만 네. 법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 보입니다.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속아 웃을 일이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당원 투표 실시 전에 사실 안 대표가 의견을 더 많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에 약간 보태자면 그 법원에 가처분 신청된 거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아마 기각되거나 뭐 이렇게 취하된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법률이 있고요. 당헌 당규가 있을 때 법원에서 당헌 당규를 조금 더 상위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거를 거의 준 법률을 보는데 특수법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 모든 그 정당의 행위를 일반 법의 잣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정당 정치에 아주 많은 그 개입이 된다. 이 정당 정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웬만하면 당에서 이루어진 의결 자체가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네. 번복되거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입법기관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네. 그런 내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운명의 국민의당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발 하이바 쓰고 강목 들고 장갑 낀 그런 의원들은 국민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검토 대상 사건에 배우였죠. 고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추가로 제안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고 장자연 씨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벌써
9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경찰이 단순 사건, 자살 사건으로 종결시켰던 그 사건이 그 당시에 다시 불거졌던 이유가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연루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네,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에 자신이 문건을 좀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그 연예계 추악한 것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그런 리스트까지, 성삼란 리스트까지 남겼는데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지는 못했지만 당시 그거와 관련돼서 문건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떠돌았고 그거와 관련해서 국내 매체가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게 장자연 씨 전 매니저였고요. 그 사람이 또 자신의 측에서 이 문건이 유출됐다. 그래서 당시에 그 연예계와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 당시에 이런 유서가 있었죠. 저는 나약한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한 이 문건. 네. 이 문건. 그런데 이 문건에 등장했던 5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덮였던 그 사건이죠. 맞습니다. 뭐 문건이 유서고 결국은 리스트가 됐는데 실제로 죽을 사람, 사망한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뭔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금융이라든지 매니저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문건을 공개했던 유 씨라든지 대표 김 씨는 입건돼서 체포가 돼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문건에 등장했던 사람들 8명 중에 5명 정도는 입건을 했지만 나중에 무혐의를 받았고요. 네. 또 등장인물들도 대부분 다 혐의 없음으로 됐습니다. 이유는 사실 금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문구 자체가 좀 추상적이고 당사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아하. 예컨대 돈은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뭐 어떤 매매가 상납이 있었는 이 부분인데 그거는 당사자 불러 조사하면 그냥 힘들어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대검찰청이 추가로 제안한 이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사건들 보면 장자연 씨 사건 외에도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미제 살인 사건들이 여러 건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 보면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고 한다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친일파 청산, 역사 바로잡기, 또 그 다음으로 가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억울한 옥살이 사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과거사 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미제 사건, 경찰들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들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건 어떻게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요, 시대상을 반영한 측면도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적폐 수사를 때문에 아하. 온 사회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적폐 수사가 좋긴 한데 지금 뭐 영화에 뭐 한 유명한 대사를 인용한다면 뭐 야당 한 놈만 팬다라는 이런 네. 식으로 너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게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찰 쪽에서 개혁위 쪽에서는 지금 이런 적폐 수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 정치적인 사건 말고 좀 비정치적인 사건을 같이 좀 이렇게 하자. 네. 비정치적인 사건 중에 국민적인 의혹의 어떤 대상이 됐던 그런 사건들을 좀 풀어주자. 네. 아니,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이 과거사위원회에 추가 제안한 사건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 이런 민생과 얽혀 있거나 또는 약자가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25개 사건이요, 특정 정부 때의 정치적인 사건에 치우쳤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심정수 차장. 네. 문무일 검찰총장은 원래 취임 초기부터 민생 수사에 좀 방점을 찍어왔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검찰 개혁위가 제안한 거는 검찰,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개혁위가 주장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그 전에 이명박 정부가 했던 적폐로 불리는 그런 사건들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계속 하다 보면 내년 봄에, 내년 6월이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 과거 정권하고 연관돼 있는 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런 보수
보수 야당 후보들의 사건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 논란에 다시는 휘말리고 싶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민생을 위하는 검찰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를 검찰 문무일 총장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MB 비리 관련한 수사도 연말까지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한을 이례적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 문무일 총장이 원래 연내에 적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추가로 제안한 8가지 미제 사건들, 민생과 관련된 사건들, 이거 역시 적폐 수사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말씀하셨듯이 적폐 수사의 연내 마무리를 이미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여권에서는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에 결연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청와대, 그다음에 여당,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 적폐 수사를 하고 있는 문무일 총장 산하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도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좀 어렵지 않나라는 식으로 지금 언론에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문무일 총장의 이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여권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발도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아에서 이번 1월호에서 여권 고인사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개 조직원 한 사람이, 조직원이 문무일 총장 얘기합니다. 국민 피로감이 쌓여 그만하자는 건 개인의 입장이고, 네. 개인이 피곤하면 안 하시면 되지, 그 자리에 놓고 가면 할 사람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동아에 지금 1월호에 실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취재한 예. 내용이죠. 예. 피곤하면 안 하면 되지, 예. 그 자리에 놓고 가면 할 사람 많다.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도상으로 보면 여권과 윤석열 검찰팀이 하나의 어떤 진영을 이뤄가지고 지금 적폐 수사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애드벌론을 띄우고 한쪽에서는 이제 열심히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밀고 가고 있는 건데, 물론 이 명분이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자는 국민적 지지도 높고요.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검찰 입장에서는,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다, 또 다른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좀 신속하게 마무리하자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여권 쪽에 반발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